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전당포를 하실란가 모르겠네. 얘도 전당포를 이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그 전당포라는 간판이 좀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 전당포 생각해 보면은, 돈이 갑자기 필요하면은, 뭐, 라디오라도 맡기고,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놓는 건데, 전당포가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 전당포 영업법인가 있었습니다. 그게 61년도인가 제정되었는데, 그때는 그 전당포 영업을 하려면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법이 91년도인가 폐지가 됐습니다. 전당포 영업법이 이제는 폐지되고, 전당포를 영업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전당포 영업법이 있으면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그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었을 건데, 그 법이 폐지됐으면은 이 민법 이론이 적용이 되겠죠. 일단 채권자가 그 채권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 이런 제3자가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로부터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 예컨대 채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권을 질권이다 라고 민법이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동산을 맡겨놓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당권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 표를 정리하면서 좀 볼 게 있는데, 아직 저당권을 공부 안 했지만 또 저당권을 공부하는 준비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갑니다. 일단은 목적물 둘 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목적물이 질권은 원칙적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채권 등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저당권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거. 물론 특별법에서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중기 또는 공장 재단, 이런 것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립되기 위해서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 설정 계약과 목적물의 인도,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점유 개정을 해버리면 원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점유 개정에 의한 질권 설정은 인정 안 해줍니다. 유치권에 있어서도 점유 개정식의 유치권은 인정 안 해줍니다. 점유를 본체적인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그 원칙적으로 질권과 그 유치권에, 특히 유치권에 있어서는 점유가 유치권 취득 요건인가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일물 위에 여러 개의 성립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설정 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되고, 또는 기본적으로 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점유 없이 공부상에 등기나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여러 개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질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해놨는데, 특히 저당권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판례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는 작성을 안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서만 작성을 해서 등기를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전제된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질권은 서민금융수단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옛날에 부동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옷까지도 맡기고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 쓰는 그런 방법이었죠.
저당권은 요 오타가 났네요. 투자 수단이다. 뭐 서민금융수단 즉 측면도 있지만은 이거는 큰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그런 의미이고, 공시방법으로서 질권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이 있어야 되고, 질권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 선의취득, 물권법 서론 쪽에서 공부를 하는데 법 조문상으로는 소유권 쪽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산 질권 쪽에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은 동산물권과 관련되는 것이고,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선의취득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효인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때 그 무효, 절대적 무효라이 될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상대적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자가 저당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민법 총칙을 공부 안 했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서 민법 총칙에 있는 걸 설명해라,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일단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효력 규정으로 위반으로서 무효 또는 위조 등으로 소유권 등기를 갖춘 자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당권 취득 못 한다는 거죠. 그 소유권이 무효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효력과 관련돼서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를 본체적 요소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적 효력은 없고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고, 그다음에 질권은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저당권은 점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 못하네요. 사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질권 과실을 수취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거, 유치권 쪽에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일정한 경우에 압류함으로써 효력이 미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저당권 쪽에 가서 보게 될 것이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 옛날에 객관식 시험 치면 이런 것들이 참 그게가 나오는데, 원본은 다 미치고 이자, 위약금, 그다음에 그 담보권 실행 비용, 질권은 질권 실행 비용, 저당권은 저당권 실행 비용 있는데, 질권은 보존 비용을 질권자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권자가 유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당권자는 유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 비용을 드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질물을 질권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질물 하자 때문에 질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질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은 1년분까지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공통된 것으로서는 약정 담보물권이고, 물론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일반적으로 약정 담보물권이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종성이 있고, 피담보 채권과 함께 수반해서 이전시킬 수 있는 수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물상대위성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담보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이 발생하고 그에 의해서 담보권이 소멸되었을 때
그 가치 변형물 위에 효력을 미치는 물상 대위성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담보 물권의 기기나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에는 물상 대위성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 다의 효력을 미치는 불가분성이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살펴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질권 민사질, 상사질, 그 전당포 영업권자의 질권이라는데 전당포 영업법이 이제 폐지가 되었으니까 전당포 영업자가 질권을 취득할 것인데 이게 상행위로 연결이 되면은 상사질 쪽으로서 상법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분류할 때 동산 질권이 원칙적이겠지만 권리 질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법상 부동산 질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질권이라는 것은 없는데 저 앞에 시간에서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세권이 특수 용익물권이다. 용익물권으로서 담보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분들 중에서는 전세권이 부동산 질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질권의 법률적 성질 앞에 했던 거 다시 질권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본 것이고, 동산질권,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산질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설정 계약이 있고 목적물 점유 이전이 있어야 되죠. 당사자는 질권자는 반드시 채권자라야 합니다. 부종성 때문에 채권을 가진 자라야 담보물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이어도 무방한데 이러한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한다는 거. 그럼 질권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채권 계약이다, 물권 계약이다, 견해 대립이 있다는 정도. 그 다음에 목적 동산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 인도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을 반환 청구권 양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그 질권자에게 현실적인 점유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 개정에 의한 질권 설정은 금지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담보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효력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물건을 쓰고 싶으면은 빨리 돈 갚고 가져가야지 이런 심리적 압박이 있어야 되는데 점유 개정을 해버리면은 원소유자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압박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점유 개정에 의한 질권 설정을 금지시켜 놨다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의 인도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를 함께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민법 책을 들고 있으면서 매매를 하면서 점유와 소유권을 함께 넘겨주면 그게 현실의 인도입니다. 질권과 점유를 함께 넘겨주면 그게 현실 인도에 의한 질권 취득이 되겠죠. 상대방은 돈을 빌리면서.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이다라고 하는 거, 매매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너한테 팔고 너가 내한테 돈을 주면서 소유권 취득하는데 내가 일주일만 빌려보자. 내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그런 형태를 점유 계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간이 인도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B라는 사람한테 민법책을 빌려줬습니다. 민법책도 동산이니까 빌려줬는데 빌려보는 그 친구가 민법책이 마음에 든다고 내한테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야 너가 빌려간 그 민법책 너한테 팔겠다, 또는 너한테 담보 제공하고 내가 돈을 빌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B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관념상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그런 경우를 간이 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내가 B한테 민법책을 빌려주어서 B가 지금 민법책을 보고 있습니다. 빌려보기로 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죠. 안 주면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그다음 빌려보기로 한 그 채권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채권적 반환 청구권도 가집니다.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서 C한테 팔면서 B가 내 민법책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가라. B로부터 받아가라.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C에게 소유권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양도되는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반환 청구권입니다. 왜냐하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권법 서론에서 이야기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권이 발생한 후에 질권자가 질물을 설정자에게 반환해 줘버리면 질권이 소멸한다는 거, 심리적 압박을 못하게 되겠죠. 뭐 질권 포기할 수 있죠. 질권만 포기할 수 있고, 질권만 포기했을 때는 채권은 존재합니다. 근데 채권을 포기해버리면 질권도 소멸되죠. 부정성 때문에. 동산질권의 목적물,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아편 이런 거 매매의 목적으로도 못하고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단순히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압류가 금지된 동산, 이거는 질물로 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가구 의복 이런 것들은 의복, 특히 의복 이런 것들은 압류가 금지된 동산입니다. 의복을 압류해 버리면 뭐 입고 다녀. 그래서 법도 그런 보호를 위한 것들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행법 쪽에서. 그래서 그게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의복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쓸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이런 것들은 법이, 특별법들이 질권의 목적물로 하지 않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고 비금전채권이어도 무방합니다. 저당권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부 기한부 채권을 위한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건질도 인정된다는 것. 그 다음에 법정질권,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법정질권, 이거는 임대차 쪽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와 관련돼서 토지 임대인의 임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서 임대지역 부속시키거나 또는 그 사용편에 의해 공용한 임대인의 소유동산 및 과실을 압류한다는데 이게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관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한 때, 압류를 하면은 질권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해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면은 그 임대인에게 질권 취득을 인정한다는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요건만 구비가 되면은 질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동산질권의 효력, 주물에 질권이 설정되면은 종물의 효력이 미치고, 그다음에 과실을 수차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물상 대위성이 있다는 거 앞에서 봤었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 앞에서 본 거 다시 한번 해놓은 것이고,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점유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거. 다음에 과실을 수차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고, 비용상환 청구권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다는 거. 점유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점유권에도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이 있고 그 지상권과 전세권에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될 것이고 유치권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는 것 받고 제한물권은 다 타물권이기 때문에 점유를 요소로 하는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 채무자가 돈 갚을 날 돈 갚지 않고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다음에 비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질권 설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게 금전 채권으로 변하고 그랬을 때 목적물을 질권에 의해서 경매 실행해서 배당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이변제 충당할 수 있고 간이변제 충당 했던 기본적으로 그 피담보 채권과 관련되는 금액 그것에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목적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유치권 쪽에서 봤던 그 조문 그대로 적용됩니다. 준용되고 그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못 받았으면은 일반 채권으로 남죠. 일반 채권으로 남을 때 그때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자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권리 질권 일정한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당권부 권리 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권부 권리 질권은 저당권에 대해서 부기 등기까지 함으로써 취득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채권이나 주식, 무채재산권과 같은 것을 그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채권질권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물권에 비해서 양도가 제한되는 것이지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그래서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법률의 규정이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당연히 질권 목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양도가 약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다면은 이 특약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약정 위반한 채권자에 대해서 약정 위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하고 그 질물을 취득한 질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설정 방법, 지명채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그런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우에 질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채권 정서 쉽게 이야기하면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그 차용증 교부해야 되고 뭐 차용증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합의만으로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전 소비대차 분류식 계약이니까. 근데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도 그냥 구두약정만 해두었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 정서를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소송에 가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제3자 증인도 없고 돈 빌려간 사람이 내가 언제 빌려갔냐 뭐 그때 현금으로 줬는데 그러면은 빌려준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은 그 관계 뭐 인정이 안 되어서 패소 판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채권정서 차용증 이런 것들은 증거 자료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분료식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증거가 있나 없나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지시채권, 뭐 음수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 질권 설정의 합의와 음수표 그거를 배서를 요하는 것이 배서 그리고 교부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 뭐 무기명 채권, 무기명 사채,
뭐 김영식이냐 무기명이냐, 기명 이름이 쓰여져 있냐, 무기명 이름이 안 쓰여져 있냐, 이런 겁니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 이것을 질권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거. 저당권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부기 등기까지 필요로 한다라는 거. 피담보 채권의 범위 동산질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적의 범위 입출된 원본 채권, 이자 채권에도 미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산질권의 유치적 효력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채권 증서가 있으면 그 채권 증서 유치 점유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있고, 그다음에 질권자는 민사집행부에서 의한 집행 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질권 채권자의 의무, 교부받은 채권 증서를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거. 당연히 돈 받으면은 그걸 반환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